사라진 유산의 진실. 줄거리게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건 막대한 빚과 사라진 재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 가족애가 아니라 형제들의 욕심과 배신이었습니다. 숨겨진 금고와 비밀 계약서, 그리고 부모의 뜻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진짜 인간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등장 주요 인물. 1. 장남 민수. 겉으로는 효자, 실제로는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며 은밀히 빼돌린 장본인. 2. 차남 준호. 평생 부모 곁을 지켰으나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해온 아들. 3. 딸 지연.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던 딸, 뒤늦게 장례식에 와서 유산 문제에 개입. 4. 부모님. 가난하게 돌아가신 줄 알았지만 사실 생전에 감춰둔 비밀 통장이 존재. 1장. 장례식의 그림자. 검은 우비를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 장례식장 유리창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울음을 대신해주는 듯했다. 민수는 조문객들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슬픔보다 피곤과 초조가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옆에서 향을 피우던 준호가 중얼거렸다. 형, 부모님 돌아가신 지 하루 됐는데 벌써 계산 걱정부터 하는 거야? 민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장례 치르는 것도 다 돈이야.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그 말에 막내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제 남은 거라니 아직 장례도 안 끝났잖아. 무슨 말이야? 세 남매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들려온 목소리로 끊겼다. 검은 양복 차림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서며 말했다. 상속 문제 때문에 잠깐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고인께서 남기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수는 서둘러 자리를 마련했고 세 남매와 가까운 친척 몇 명이 둘러앉았다. 변호사는 차분히 봉투를 열더니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유산은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가 약 5억 원가량 존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없다고요? 집도 있었고 시골 땅도 있었는데요. 그게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준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형, 집이랑 땅 관리 다 형이 했잖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수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부모님이 다 쓰신 거겠지.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마치 이제 시작될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2장. 불신의 시작. 밤이 깊었지만 장례식장 안은 여전히 술 냄새와 낮게 깔린 대화 소리로 무거웠다. 조문객들이 떠난 빈자리를 형제들의 싸늘한 눈빛이 메우고 있었다. 준호는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며 낮게 말했다. 형, 솔직히 말해. 집이랑 땅 다 어디로 간 거야?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시골 땅 임대료 받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민수는 곧장 얼굴을 찡그리며 반박했다. 내가 땅을 팔았다는 증거라도 있어? 부모님이 생활비 때문에 쓰신 거겠지. 병원비도 많이 나갔잖아. 병원비?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병원비야 내가 거의 다 냈어. 형은 통장 관리하면서 뭐 했는데? 말끝이 차갑게 날아갔다. 지연은 두 사람의 대립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잠깐만, 지금은 장례식이야. 부모님 앞에서 이러는 건. 그러나 민수는 막내에게까지 나를 세웠다. 넌 멀리 떨어져 살면서 부모님한테 얼굴 비추지도 않았잖아.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어?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난 곁에 많이 못 계셨지. 하지만 적어도 부모님이 나한테 돈 문제로 상의한 적은 없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고 준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때 장례식장 뒤편에서 한 친척 어른이 중얼거렸다. 글쎄, 내가 듣기로는 큰아들이 부모님 인감도장 들고 은행에 다닌 걸 본 적이 있다던데. 그 한마디가 기름을 부은 듯
방 안의 긴장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민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노려보았다. 형 정말 그랬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의 시선은 흔들렸고 빗소리는 더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무너질 가족의 운명을 조롱하듯. 3장. 숨겨진 흔적.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은 혼자서 부모님의 옛집을 찾았다. 낡은 대문은 오래 닫혀 있었는지 녹이 쓴 자물쇠가 잘 열리지 않았다. 억지로 밀어넣은 열쇠가 돌아가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나왔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거실 불을 켰다. 거실은 오래 비워둔 듯 삭막했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유리틀은 금이 가 있었고 액자 속 부모의 웃음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서류 봉투와 고지서 뭉치들이 쏟아졌다. 전기세, 수도세, 병원비 그리고 메모지 한 장. 금고 열쇠는 장롱 안에 두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찾아라.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 서랍을 열자 수많은 헌 옷 사이에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테이프로 붙은 작은 봉투. 봉투 안에는 낡은 열쇠 한 개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이 열쇠가 너희에게 남길 마지막 길잡이가 될 것이다. 지연은 손을 떨며 금고를 찾기 시작했다. 방 구석, 장롱 아래, 그리고 낡은 이불장 뒤편. 한참을 헤맨 끝에 벽에 가려져 있던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다. 열쇠 구멍에 조심스레 쇠열쇠를 꽂고 돌리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묵직한 봉투 몇 개, 낡은 노트, 그리고 도장 하나가 있었다. 지연은 봉투를 열어보려다 멈칫했다. 부모님의 흔적을 훔쳐보는 듯한 죄책감이 순간 스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지난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민수의 흔들리는 눈빛, 준호의 의심, 그리고 변호사의 차가운 선언. 지연은 결국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 그리고 노트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 우리 아이들이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혹여 진실이 필요하다면 이 기록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듯했다. 눈앞의 문서들이 형제들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4장. 금고의 비밀. 금고 속 계약서와 문서를 펼친 지연은 숨이 막힐 듯했다. 종이 위에는 부모님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관한 민수의 이름이 찍혀 있는 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연은 손을 떨며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부모님 명의의 땅과 건물이 민수의 이름으로 이미 넘어가 있었고 그 과정에 날짜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오빠 금고 찾았어.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땅이랑 집이 민수 이름으로 돼 있어. 도장이 찍혀 있어. 전화 저편 준호의 숨소리가 거칠게 바뀌었다. 뭐라고? 그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라면 장남이? 모르겠어. 일단 내가 직접 확인할게. 며칠 후 세 남매는 옛집에 모였다. 민수는 금고 안의 문서를 보고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건 부모님이 직접 주신 거야. 내가 강탈한 게 아니야. 그러나 지연이 일기장 한 장을 펼치며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 꼭 금고에 넣어두라고 쓰여 있어. 부모님도 너에게 직접 주진 않았잖아. 이건 누군가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지. 준호는 의심 어린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형,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 혹시 은행에서 도장 위조라도?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막히는 긴장 속에서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연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해. 부모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서로를 배신할 것인지. 그러나 민수는 이미 마음속에서 금전을 지키려는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곧 형제 간의 균열을 심화시킬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며 떨어졌다. 마치 이제 시작될 폭풍을 예고하듯 새 남매 앞에는 막강한 진실과 잔혹한 선택이 놓여 있었다. 5장. 폭로와 균열. 금고의 진실이 드러난 날, 새 남매의 집안 거실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 부모님이 남긴 건 어차피 다 내 관리하에 있었잖아. 준호는 화난 눈빛으로 몸을 일으켰다. 관리? 관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 재산을 빼돌린 거잖아. 그게 다 관리라고 생각해? 지연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형, 이제 거짓말 그만해. 일기장에도 금고에 꼭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명백한 위조 가능성이 있어요.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너희는 나만 비난해. 너희도 부모님 재산에 관심 있었잖아. 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다 드러나야 한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도 진실을 확인해야 해. 변호사도 불러야 해. 그 순간 지연이 휴대폰을 들어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다. 저 언론사에 연락한 기록도 있어요. 부모님 재산 문제 이미 외부에 알려지면 숨길 수 없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탐욕과 두려움,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방 안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준호는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다. 모든 기록을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법적으로 판단받자. 누가 옳고 그른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법까지 끌어들이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지연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형.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진실과 부모님의 뜻, 그리고 우리 관계 중 무엇을 지킬지. 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굵어지며 창문을 두드렸다. 방 안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 판단과 서로의 양심뿐이었다. 6장. 드러나는 두 얼굴. 며칠 후, 새 남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금고와 관련한 문서, 계좌 내역, 토지 등기 모두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서류에서 도장 위조 정황이 발견됩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요? 준호는 날카롭게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형, 이제 숨길 수 없어. 부모님 재산을 그렇게 처리한 책임은 분명히 존재해. 지연은 노트에 적힌 부모님 일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의 화목을 원하셨어요. 민수 형, 우리 모두 부모님 뜻을 따르려면 이제 솔직해져야 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처음부터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였어. 돈을 개인적으로 쓰려던 건 아니었고 부모님 병원비도 집 유지비도 다 내가 관리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게 관리라고? 부모님 재산을 내 손으로 빼돌린 게 관리라니 형 스스로 부정하는 거야.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예요. 서로 싸우거나 부모님의 뜻을 따르거나.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그때 변호사가 한 가지 추가 자료를 건넸다. 은행 조사 결과 민수 씨가 부모님 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부모님 의료비와 긴급 생활비로 사용된 내역과도 일치합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구나.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형, 그동안 숨겨온 이유는 알겠어. 하지만 이제 다 드러났으니 우리 가족은 어떻게든 회복해야 해. 지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부모님이 바란 건 결국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지금이라도 부모님 뜻을 살려야 해요. 바깥의 빗소리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야 가족의 진짜 문제와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7장. 부모의 진짜 뜻. 며칠 뒤 새 남매는 부모님의 옛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금고속 일기와 서류를 모두 펼쳐두고 차분히 읽기 시작했다. 지연이 먼저 읽었다. 우리 아이들아,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다. 돈과 땅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준호가 이어서 읽었다. 큰아들 민수에게 너는 책임감이 강하나 때때로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너의 마음을 믿는다. 민수는 눈가가 붉어지며 속삭였다. 부모님 정말 원하는 게 돈이 아니었구나. 새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간 쌓인 의심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이제라도 부모님 뜻을 따르려면 서로 싸우지 않고 해결해야 해요. 금고와 서류는 법적으로 정리하고 남은 빚도 공동으로 책임지면서. 준호가 끄덕였다. 형, 이제부터는 솔직히 말하고 서로 믿자. 부모님이 바라신 게 바로 이거였을 테니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알겠어. 나도 이제 솔직해질게. 숨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 세 사람은 금고와 문서를 정리하며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겼다. 돈과 재산은 사라질 수 있지만 가족의 믿음과 화목은 지킬 수 있다. 바깥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평온과 결심이 자리했다. 세 남매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이제부터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는 길을 걷기로 했다. 8장. 몰락의 시작. 부모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도 현실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은행과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추가 보고서에는 민수의 계좌, 이체 내역과 토지 등기, 채무 관련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형, 이제 법적으로 확인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해.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우리 가족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질 거야.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공개될 상황이에요. 부모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언론과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선택을 고민했다. 민수는 자신이 책임지고 재산을 되돌리는 길을 택했지만 이미 손을 댄 자금의 일부는 회복이 불가능했다. 준호는 가족관계를 지키면서 법적 절차를 최대한 단순하게 마무리하려 했다. 지연은 부모님의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 외부 공개를 최소화하고 가족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적 압박은 만만치 않았다. 주변 친척과 지인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질문과 비난이 이어졌다. 민수는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는 거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준호와 지연도 각자의 방에서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결국 세 남매는 합의했다. 민수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 준호는 가족관계 회복과 재산 정리를 중재. 지연은 외부 공개 최소화와 부모님의 메시지 전달. 비록 재산과 신뢰는 크게 흔들렸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믿고 다시 가족으로서 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9장. 마지막 재회. 부모님의 기일, 세 남매는 다시 옛집에 모였다. 집 안은 조용했고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다. 밖에서는 소란한 소식도 없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어. 다른 말은 하지 말자. 준호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해. 지연은 부모님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부모님,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 합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원망과 의심이 남아 있었다. 민수의 눈빛은 떨리고 준호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으며 지연은 그 틈을 메우려 애쓰는 듯 보였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 우리가 서로를 탓하는 건 끝내자. 부모님이 원하신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우리 가족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노력할게.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모님이 바라던 화목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 순간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었고 방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차분하게 변했다. 세 남매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긴장감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화해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불신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불신은 앞으로의 가족 관계를 시험할 그림자처럼 남았다. 10장. 유산보다 남은 것. 몇 달이 흐른 뒤 세 남매는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법적 문제와 채무 정리는 모두 끝났지만 마음속 상처와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수는 스스로 책임을 지며 남은 재산을 관리하고 부족한 금액은 자신의 수입으로 메워 나갔다. 준호는 형제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주변 친척들과의 소통도 맡았다. 지연은 부모님의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끊임없이 다리를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지연이 묘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부모님,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 믿고 지키는 마음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민수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부모님 미안합니다.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던 제 욕심 때문에 가족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 형제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믿고 살아갈게요. 세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재산과 금전은 이미 부모님의 뜻대로 처리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남았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지키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의 화목이었다. 비가 잦아든 하늘 아래 세 남매는 처음으로 진정한 화해와 결속을 느꼈다. 금고 속 서류와 도장은 이제 단순한 기록이 되었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부모님의 메시지는 영원히 살아있었다. 돈과 재산은 사라질 수 있지만 가족의 믿음과 화목은 지킬 수 있다. 그날 세 사람은 비로소 깨달았다. 유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며 그것이 부모님이 남긴 진짜 유산이라는 사실을.